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은 2024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좀 구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좀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오랜만에 녹화를 합니다. 제가 그동안 좀 목감기에 심하게 걸리고 기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키는 데까지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적지가 않았어서 개인적으로 영상을 좀 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은 좀 접어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기술주의 위주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술주 비중이 높았던 분들은 되게 좋은 한 주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이제 고점을 달리고 있습니다.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환차익이 좀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환차익이 올라갔고요. 근데 뭐 좋은 일로 올라간 건 아니어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장 비중이 크신 분들에 있어서는 환차익이 확대될 수 있는 기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을 한번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미국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미국장에서도 기술주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환율이 오르고 또 주가가 올라주면서 많은 수혜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한국장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2024년은 미국 대선도 있고 이제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는데 이번 한 해는 참 정치가 곧 자본시장이지 않았나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계좌를 좀 살펴보면은 이번 유동성 장에서 어떻게 제가 대응을 했는지를 좀 계좌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국장은 딱히 포지션이 크지 않아서 국장은 뭐 건드리지 않았고 뭐 손실 역시 좀 감내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냥 그대로 아마 홀딩을 하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제 수익에서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는 이 타임폴리오의 미국 S&P 500 액티브 ETF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S&P 500을 추종을 하긴 하는데 액티브 ETF인 만큼 운용력이 좀 액티브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기술주의 비중이 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손익 부분에서 좀 많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기술주들도 적지 않은 비중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금 확대를 한 거는 일단 P&G 좀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부분 익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SCHD 그리고 뭐 한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SCHD인데 이 SCHD의 비중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ETF도 확대를 했고요. 니케이 225 그리고 일본 터픽스 지수에 추종을 하는 ETF 두 군데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일본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와 같은 회사들도 조금 비중을 저는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평가손익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코카콜라를 왜 매수를 했는지 코카콜라랑 펩시코와 같은 이런 식음료 회사를 왜 매수를 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계좌는 제가 시가총액 상위 15개의 종목으로만 운용을 하는 계좌인데요. 지금 보시면 딱 15개의 종목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의 롱을 잡고 한국장의 일부 숏을 치는 뭐 그런 전략의 투자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시가총액 15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오라클이 좀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엑소모빌을 갖고 있었는데 엑소모빌이 시가총액 16위로 되고 오라클이 15위, 14위로 지금 제치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오라클을 약 270만 원 정도 편입을 했고 지금 이제 주가 평가 금액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동일 비중이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략 한 300만 원대로 맞추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 리밸런싱 과정에서 제가 마켓 타이밍은 좀 유동적으로 잡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좀 리밸런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0%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대표가 그냥 길 가다가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범죄자는 잡히지 지금 않은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표이사가 죽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투자 전략의 포인트는 동일 가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많이 이슈로 빠졌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서 평가 손익을 많이 메꿔줘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계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 한 1억 정도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현금성 자산 갖고 있는 걸 좀 더해서 한 1억 정도로 맞출 예정인데 지금 저도 환율이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마켓 타이밍을 잡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환율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를 5천만 원어치를 매수를 한다는 게 저 역시도 좀 많이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마켓 타이밍 잡아가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 대응은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좀 담았듯이 이제 HAA 전략을 바탕으로 한 물가 연동 채권의 모멘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 피어 앤 그리드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만한 그런 이슈들이 좀 어떤 게 대기 중인가 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카나리아 지표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파이썬 코드를 짜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고, 누구나 쉽게 이 코드를 그대로 구현을 해 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선 카나리아 시그널만 좀 놓고 본다면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카나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물가연동 채권의 가격 모멘텀을 한 달, 그리고 3개월, 6개월, 12개월 모멘텀을 더한 다음에 이 평균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평균 낸값이 0보다 이상이냐 이하냐로 이제 시그널을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 모멘텀이 0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도망을 가고, 0보다 높은 수치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자산 비중을 키우는 게 대략적인 이 HAA 전략의 컨셉인데요. 추이를 보면은 0을 거의 찍을 뻔 하다가 많이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자산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해도 괜찮은 국면이다 라고 시그널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 SPY 그러니까 S&P 500이랑 같이 놓고 보면은 물가연동 채권 가격 모멘텀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나쁘지 않은 국면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 앤 그리드를 좀 살펴본다면, 저는 이게 보기도 전에 사실 그리드나 익스트림 그리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뉴트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다, 왜 뉴트럴인지를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제 마켓 모멘텀은 익스트림 그리드 영역에 좀 돌아왔고, 이제 이 푸콜 옵션 비율에 있어서도 익스트림 그리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마켓 변동성이나 아니면 52주 신고가 신저가 주가 비율을 봤을 때는 아직 피어 구간인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크본드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히려 그리드가 아니라 뉴트럴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좀 판단이 좀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는 주가 모멘텀 상으로는 익스트림 그리드다, 그래서 지금 뉴트럴이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은 좀 아닐 수 있다 라고 저는 우선은 그렇게 해석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살펴본다면, 이번에 있을 수요일과 목요일 원유 재고 발표랑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금리가 이제 결정이 또 되는 이벤트도 있죠.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주가의 방향성을 좀 바꿔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은 좀 경계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어쨌든 카나리아 시그널로 보면은 시그널 자체는 이상이 없다, 매도를 할 타이밍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주가 수준은 좀 경계를 하자. 그리고 지금 어쨌든 피어 앤 그리드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익스트림 그리드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일정을 체크해 본다면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금리 결정이 현재 추세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어느 정도 잠시 조정을 주는 이벤트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좀 본다면, 우선 홀딩을 하고, 만약에 내가 좀 더 뭔가 종목을 사고 싶다 하면은 안 오른 종목을 좀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계좌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해본다면, 이 SCHD랑 이제 펩시콜라, 코카콜라의 비중을 확대한 이유가 좀 그런 맥락도 있거든요. 지금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많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을 해도 거의 바닥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이 올라주면 언젠가 어깨 맞추기로 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코카콜라 자체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상은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많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기회가 아닌가라고 해서 좀 제한적으로만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이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 있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과 주가,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확실히 덜합니다. 일본도 니케이 지수가 지금 역사적 고점에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상승이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엔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미국 달러보다는 부담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이 좀 괜찮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 계좌에서 일본 ETF도 매수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일본은 중앙은행이 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직접 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본 은행의 대차 잔고를 보면은 실제로 이 ETF를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개입하는 모습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이 일본 정부가 주가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도 좀 좋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불안해지면서 원화 가치는 하락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1월부터 대통령이 정말 되면서 엔화 가치가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을 투자하는 건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항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미국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당분간은 좀 매력도가 올라가지 않나. 그리고 미국의 비중이 좀 높았던 투자자들에게는 일본을 이번에 확대를 해보는 게 좀 찬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